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꼭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 살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수성구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임대차 입법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전세 통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튜브의 대표이신 빠숑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급격한 부동산 하락의 분위기에 비교를 하면 네.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금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이야 궁금해 하시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지금 그냥 각자 자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일단 한 줄로 정리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가 워낙 다 올랐었거든요. 그쵸.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2022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꼭 팔아야 되는 분들만 이제 매물을 이제 거래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다 네. 급매물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고점 대비 많게는 50% 이상 빠진 지역도 있고, 네. 보통은 한 20-30% 정도 빠진 선에서 다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네. 단기간 하락한 비율로 보게 되면 거의 역대급이었었거든요. 지금의 역대 최고급으로 많이 단기간에 빠진 건가요? 그렇죠. 아마 IMF나 금융위기 포함해도 아마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빠졌을 거예요. 2022년도 4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새 아파트를 하더라도 입지별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서초가 제일 비싼 지역이고, 그다음에 송파, 용산이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을 텐데, 많이 올라갈 때는 내 지역만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위에 상급 입지가 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2022년도에 많이 빠졌고, 네. 또 2022년도 하반기 때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밑에 더 나쁜 입지가 있는데 그거 수준으로 빠지다 보니까 상급 입지를 누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했어요.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은 2022년도 9월부터 12월 때까지가 네. 600건, 700건 전후였었거든요. 엄청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3년 들어서 2,000건, 3,000건, 지금 4,000건 가까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래도 한 2배 이상, 많게는 한 3배, 4배까지 올랐고요. 2020년도 전후에 정상적인 시장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5,000건에서 10,000건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 수준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하셔야 될 분들 중에서 2022년도 하락 금액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사를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사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무조건 대폭락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소장님 의견은 그렇다고 이제 다시 전고점 간다, 이것도 아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냥 네. 너무 단기간에 많이 떨어져서 적당히 약간 반등한 가격으로 서로 이사 가셔야 될 분이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싸서 시세가 네. 올라갈 시장이면은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꼭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작년에 이사를 못 갔던 분들 중에서 집이 안 팔려서 네. 혹은 또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혹은 대출자가 높아서 못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 다 주택자들 규제는 하나도 안 풀렸는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한테 규제가 좀 풀린 이유가 일단 세금 부분하고 특히 대출 부분이 많이 좀 융통성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것들 때문에 집을 살 수 있게 됐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집을 팔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좀 한 칸씩 옮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이사 수요라든가, 그렇죠. 좀 큰 집으로 애들 커서 넓혀가고 싶다, 이런 수요는 항상 있었는데 작년 말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게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수요가. 이사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6개월 정도 참았기 때문에 네. 더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해야 돼. 예. 그러면은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몰려드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뭔가 뭐 근거나 뭐 지표가 좀 있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고 네. 지금 보더라도 대출을 거의 풀로 다 받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실거주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들보다는 실제 들어가는 수요도 많고. 아, 그죠. 갭 투자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나마 갭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네. 지방은 지금 시장이 사실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들만 네.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 것들 위주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반등 왔다. 네네. 올라간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될 때가 그런 것들인데 네. 이게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시켜놓은 다음에 네. 싸움을 붙여요. 올라간다, 반등한다. 그렇게 V에서. 아, 그렇죠. 예, 여기서도 그렇게 썸네일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절대 잘못된 분석이고요. 그냥 네. 거래할 만한 시점이 돼서 거래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작년 거래 금액보다 올라가서 거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뭐 올라가는 시장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투자자 투기꾼들이 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네. 10%도 안 되는 비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거래하진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만한 조건일 때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파트 시장에서는 메인 거래가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액대가 더 올라간다면 실거주자분들이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너무 무리한 금액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이 좀 멈출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상급지 같은 경우들이 지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단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뭐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건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를 하시는데, 고평가다,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그 상품들은 고평가, 고평가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봐야 되는 상품들은 안 보시고 엉뚱한 색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방은 지금 고평가가 된 지역들이 많은데 지방은 여전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평가라고 평가받는 서울은 꾸준히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은 저평가로 생각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럴 텐데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 애매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막 그 뭐 KB 무슨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 네. 아니면 뭐 PIR 이런 지수 보면은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PIR을 얘기하는 전문가 말로는 아예 듣지 마세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수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PIR이라는 지수 자체가 대출을 끼고 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몇 번 모아서 뭐 20년 모아 30년 모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정말 허수에 불과한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사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설명드렸지만 전체 구성비 100% 중에서 55% 이상은 1주택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이 40% 전후고요. 다주택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10% 미만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5대 3대 1 정도로 보게 되면은 절대 다수가 1주택자들 거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도 비율이 40%가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40%의 일부분이 네.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주택자들이 이 시장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주택자들이 다음 집을 살 때 예를 들어 보세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한번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PIR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포동에 네. 개포동의 아파트가 지금 30억이다. 30평대가.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사는 사람이 30억 생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이미 집이 있으니까. 대치동에 있는 집들 구축들이 한 20몇 억이 될 거예요. 1, 2억 보태서 간단 말이에요. 그걸 PIR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억 집을 생돈을 다 마련해서 살 것들을 기대하면은 그게 굉장히 거품 가격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몇 억만 더 주면 가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대형 살다가 중형 사면요. 돈이 남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 중형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서 네. 집이 분가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부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축소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20평대, 30평대로 확대해 가시는 분들조차도요. 솔직히 20평대가 제일 비쌉니다. 30평대, 40평대. 이게 평당 가격을 따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 이사 수요가 왜 없었냐?
15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올해 규제가 완화가 돼서 15억 원 이상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2억 3억이에요. 30억에 대한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억 주택에 LTV 50% 15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2, 3억만 보태면은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요가 지금 15억 대출이 풀리다 보니까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서울의 고가 주택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와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살아났거든요. 그것들은 다 대출이 조금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억 이상 주택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전에는 나 저 한 3, 4억만 더 있으면 한 평수 큰 거 아니면 뭐 새 아파트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 네. 이랬는데 이게 풀리다 보니까 저기가 20억이야. 근데 내 집을 팔면 한 15억에 나와. 5억만 있으면 되는데 대출 한 3억 받고 내 돈 2억 모은 거 하면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20억을 지금 20억에서 대출 뭐 8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이 100억대든 200억대든 상관하실 필요가 없는 게 100억짜리 집은 90억 살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시장이라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서울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방은 지금 왜 어렵냐면요. 최근에 분양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에 분양가 자체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방이 정말 여기가 말이 돼? 이럴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분양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지도 좋고 네. 더 싸요. 그럼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입지도 떨어지는데 더 비싸요. 그러면은 이걸 분양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고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구축들도 시세가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골라서 갈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매물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지고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됐죠. 결국은 이제 이게 정말 제가 바라는 시장인데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골라 살 게 많으면은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지방 같은 시장은 이렇게 완벽하게 시장 논리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규제를 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규제인데 지금 거기만 올라가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예,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투기 수요가 아니란 얘기죠. 투자 수요가 아니란 얘기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데 그 지역만 올라간다. 실거주할 사람 중에서 그것들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분들, 국민 여러분 중에 근로소득을 하시는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보는 시장이 거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으면 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 안 사시거나 이제 더 훨씬 저렴한 주택에 사시거나 무주택자인 분들이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하실 때는 그분들 시장에서 이제 한번 논리를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무관한 시장들의 가격대나 그것들을 보면서 자꾸 거품이라고 하시는데 거긴 거품이 아니라 정상가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재 분양되는 것들은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레미안 원베이를 분양하는데 네. 5,600만 원에 분양했었거든요. 평당.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분양한 일반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였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아크로 리오파크가 1억 3천이거든요, 평당. 그럼 1억 아크로 리오파크보다 입지도 좋고 상품도 2배 크기고 더 새 아파트고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반값인데 네.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뭐 그게 절반 가격으로 폭락을 해도 얘가 더 새 거고 네. 더 입지가 좋은 그건 완전 저평가거든요. 저평가죠. 근데 그거를 고평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얘기를 왜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완전 저평가거든요. 절대 금액의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지불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고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가 상한선이 되는 것들이고 그 아래 단계에서 좀 이 상한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딱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가 어느 단계인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따져보셔야지 일단은 시작 단계부터 고평가라고 얘기하면은 답이 절대 나오지가 않죠. 우리가 백화점 가면 사실 이렇게 명품 사치품 시장이 있듯이 네네. 아니 이거 가방 하나에 3천만 원 이게 말이 돼? 저기 어디 가면은 품질 좋은 거 뭐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럼요. 이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강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예, 인정하고 자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워낙 많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시세가 올라간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바란다고 될 게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남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럼 대표님 아까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소장님이 보시기 약간 비싼 것 같다. 뭐 고평가 지역이 있다. 최근에 분양하는 분양가들 보면 그렇습니다. 분양가 위주로 봤을 네네. 때 그럼 주변에 이제 신축에 가까운 구축들 시세를 봤을 때는 이 분양가는 너무 비싸. 이건 사면 안 돼. 그래서 미분양 실제로 나오고 있다. 차라리 그거 살 거면은 기존에 입지 좋은 곳에 준신축 같은 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세가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은 입지가 괜찮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막 되게 파격하리.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운정에 막 5억대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막 700대 1 경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청약 시장 중에 가격이 메리트 있는 게 인기가 많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비싼 분양가의 신축 청약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오히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준신축인데 입지가 좋은 게 더 싸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매력이 이 갭 투자도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지금 다르다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골프를 잘 못 쳐요. 못 네. 치는데 가끔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백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클라이언트가 이제 캐디 하시는 이제 분한테 네.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다. 어. 부동산 상담해라라고 막 꼬드긴 거예요. 예. 그랬더니 캐디 분이 마침 대구 분이셨어요. 네, 대구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 10년 됐는데 집 마련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자기는 이제 적당히 몇 년 더 일하다가 대구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대구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알려드렸어요. 수성구에 지금 미분양이 진짜 꽉 많다. 수성구 미분양 중에서 지금 최근에 분양한 거 말고 한 1년, 2년 전에 분양한 것 중에서 네. 좀 지금 계약금만 걸면은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조건들이 좋으니까 네. 어차피 한 20개월, 30개월 또는 중간 계약금만 내면 돈 안 내도 된다.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건 100% 회복하고 남는다. 방법을 알려줬죠. 뭐 지금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 의무도 없고 나중에 전세로 세팅해도 되거든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네. 예, 그렇게 알려드렸었고요. 그분이 사셨대요.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죠. 대구는 지금 막 공급 물량 많아서 지금 막 온갖 막 할인 분양과 좋은 조건으로 네. 지금 천하의 수성구인데. 수성구인데. 예. 근데 그것도 한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수성구에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난 것이지. 최근 한 달 동안의 미분양 아마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대구도 줄었어요. 줄어들었나요? 줄었는데 수성구만 줄었어요. 아.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줄고. 그럼 전 수성구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조언했던 그분처럼 이 정도면 살만한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지금은 계약금만 걸면 3년 후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것들이라서 네. 2년, 3년 동안 할 게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사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대구에서도 내가 수성구를 넘볼 정도로 이렇게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뭐 거기도 이제 뭐 중구라든가 뭐 이렇게 동구라든가 이렇게 입지 서열이 있는데 그런 쪽도 그러면은 소장님은 지금 사는 게 좋다. 그럼요. 지금 중구도 입지 괜찮은 데 많고요. 달서구도 괜찮고 서구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이면 수성구 사는 게 낫죠. 왜냐면 수성구가 훨씬 더 미분양이 많거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성구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다른 지역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다 미분양이 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네.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요. 원래 벌어져 있던 게 정상인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 살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수성구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미분양 나는 거 있는 것도 좋은 거 있다. 그리고 뭐 미분양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도 빠져 있거든요. 눌리는 게 있다. 근데 입지 좋은 것들은 오히려 그거 괜찮아요. 예. 소장님 지금 같은 시기는 통계하고 네. 현장에 괴리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네. 이거는 좀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3법을 정말 혐오합니다. 반대하고 혐오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것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그건 논의를 할게요. 일단 통계적인 측면을 질문하셨으니까 네. 지금 통계가 얼마나 개판이 됐냐면은 네. 전세 통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전세 통계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나온 KB 부동산 시황 전세 통계를 보시면요. 상승 지역이 꽤 많아요. 맞아요. 전세 이제 반등한다. 한 주 동안에 1% 이상 상승한 지역이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는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2% 이상 되면은 높은 건데 5% 이상이면 폭등이고요. 1% 이상 올라가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과천 전세가 상승률이 1%였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거든요. 현장 가면은 전세가가 좀 올라간 것도 있긴 해. 근데 역전세 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통계가. 그쵸. 우리가 막 보통 0.5면은 야 완전 상승이고 1% 넘으면 진짜 폭등이다 하는데
현장은 1% 넘어서 막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 역전세 난 것도 있어요. 역전세도 있다. 예,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통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잘못된지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대차 입법이 2020년도 시행이 되는데 2020년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씁니다. 그러면은 2020년, 2021년장이 공익 대폭등장이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전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아마 매매가만 보셨을 텐데 2020년도, 2020년 사이가 전세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매매가 이상으로 폭등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시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매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는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으니까. 그쵸. 전세는 실수요만 있기 때문에 폭등을 할 수가 없는데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3법은 아닙니다. 입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세 상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나오지 않는 매물들을 신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폭등한 가격으로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2021년도 그 말도 안 됐던 시세였었거든요. 네. 2021년에 말도 안 됐던 그 시세로 몇 건 안 되지만 계약을 했던 분들이 2023년도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승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도 올라가는데 신규 계약을 했던 분이 있어요. 2021년도에. 네. 그게 한 40% 될 거예요. 어... 그분들은 100% 역전세입니다. 그쵸. 2021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최고점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는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계약했던 금액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근데 2020년도에 계약 임대차 입법이 시행됐잖아요. 네.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올려서 계약할 겁니다. 폭등 전에 낮을 때 예. 계약한 금액이니까. 예. 음. 예를 들어볼게요. 헬리오시테라는 아파트가 2018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네. 9,5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말도 안 됐어요. 엄청 흔들렸었죠.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전용 84니까 34평, 33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억, 4억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와 정말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 2018년도였었고 2020년도 되니까 이게 9억에서 12억 사이에 거래가 됩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죠. 네. 근데 그때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4억 원에 거래됐던 분은 신규로 계약하게 되면 10억을 내야 되는데 네. 5%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예, 4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지금 안 쓰는 게 바보죠. 지금 예.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올해 계약해도 올려줘야 돼요. 왜? 지금 전세 시세가 9억 10억이거든요. 그쵸. 난 너무 싸게 했으니까. 예, 그게 지금 과천 시장인 것들이고 일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헬리오시티라는 단지를 2021년도에 처음 전세로 들어갔어. 네. 그때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12억 몇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지금 10억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2억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서도 신고가로 2배 이상 올려줘야 될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2억 돌려받는 세대가 있어요. 이걸 평균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승률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왕창 올려주는 거고 여기는 좀 많이 빼주는 거니까 평균을 내서 지금 통계상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이게 거의 이제 2중 가격, 3중 가격, 4중 가격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가 지금 그거예요. 특히 전세 통계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전세 통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통계상으로 몇 프로가 올랐네 이런 건 실제로 현실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상승했다고 가보면은 역전세가 나 있고요. 네. 역전세가 났다고 가보면은 오르고 있어요. 그런 데인지 되게 많아요. 현장에 가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